현재 암호화폐가 정말 큰 폭락을 겪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주변에도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엄청난 그 변동을 겪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사실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화폐의 금액이, 이 가격 자체가 그냥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 없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요맘때쯤에 한번 크게 폭락했던 이후로 4년 동안 암호화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암호화폐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금리도 오르고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크죠.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 이렇게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좀, 아파트가 일부 어느 지역들이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어, 카카오발 악재, 카카오발 악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나스닥 악재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2,800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암호화폐도 이제 비트코인도 반토막이 좀 크게 반토막 이상으로 났는데, 일단 이제 투자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 어느 하나 해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투자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부터, 사실 목요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일명 미국에서는 이제 검은 금요일이 발동하였고, 사실 뭐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뭐 그렇게 그냥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명명을 하였고, 어, 그거를 보시면은, 뭐 미국 뉴스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ETF 현물을 신청했는데 그게 거절된 이유랑,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하락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 발동되었고, 또 어제는 또 되게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번 주말 동안에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날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좀 짜증이 나지만 어차피 뭐 오를 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 갖고 있던 암호화폐 하락 대비용 현금을 이제 여기에 퍼부어서 추매를 하고 예약 매도를 건 다음에 업비트 앱을 이제 지울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그 금액이 내려가고 뭐 자시고를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가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2018년 말에, 2018년 초에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28,000만 원까지 갔었고, 당시 달러 기준으로는 2만 달러까지 갔었죠. 즉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40% 정도였는데, 2만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때의 비트코인보다 지금의 비트코인이 훨씬 좋아요. 이거는 누구도 반박을 못하고, 그때의 암호화폐 시장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수많은 사기 같은 코인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뭐 사기, 뭐 코인이나 토큰들, 특히 국내에서 뭐 이상한 막 코인들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죠. 물론 아직까지 그걸 믿으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암호화폐 펀더멘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는 사실 홀드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한번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요맘때, 날짜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 1월 10일, 11일, 이때 이제 박상계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국내발과 그 당시 때 또 어떤 인도발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도 암호화폐를 뭐 전면 철거한다, 뭐 암호화폐를 폐지한다, 이런 뉴스가 같이 뜨는 바람에 사실 심각하게 무너졌었죠. 2만 달러였던 암호화폐가
$6,000까지 내려갔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공포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제 막 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투기 아니냐, 사기 아니냐, 투기는 맞을 수 있지만 뭐 사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바다 이야기랑 비교를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가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나요? 아무도 지금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는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번도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그렇게 뭔가 주식도 잘 싫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밀접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죠. 그 심지어 전 세계 이제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으로 등극한 앨런 머스크는 도치코인을 찬양하고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비트코인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도치코인으로 노선을 갈아탔죠. 그리고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넣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즉 하락장이든 뭐든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은 주식만 거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는 주식이 무너지면은 뭐 금리가 오르듯이 이렇게 뭔가 해지를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어차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든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재의 금융계의 그루 중 한 명이에요. 유명한 그루 중 한 명. 그리고 뉴욕시의 주지사인 이분인데, 에릭 아담스라고 하는 뉴욕 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3개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 첫 3번의 급여를 받겠다라고 했죠. 물론 지금 정말 최악일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이분이 지금 암호화폐를 팔 생각은 없겠죠. 돈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제 뉴욕시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고 이제 경제의 허브인데, 그런 곳에서 뉴욕 주지사가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IT 거물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 좀 전에 말했던 앨런 머스크도 있고, 트위터 창업자 잭도 씨는 너무 유명하죠. 진짜 이 사람은 비트코인 완전 빠져가지고 트위터도 버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트위터보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커버그도 리브라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 약간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잭도시도 그렇고 주커버도 그렇고 약간 긱 혹은 너드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좀 이해하려는 모습이 강해요. 왜냐면 암호화폐는 그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드나 긱 같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역시 긱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긱과 너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이참에 이제 긱과 너드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한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레이 달리오도 이제 심지어 이제 투자를 하라는 것에서도 투자를 하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본인 역시 현재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량이 얼마큼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대량일 수도 있고요. 본인한테 소량이니까 워낙 부자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소량 보유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몇백억 수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 달리오 역시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추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그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되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인가 그때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사 자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으니 아마 수익이 꽤나 낮지 않았을까 뭐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 보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알트코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수익이 분명히 났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경제 부분 베스트셀러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꾸준히 말을 했었죠. 이 글이 보면은 2020년 4월 4일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샀었어도 지금 뭐 고점에 팔았으면 적어도 뭐 대여섯 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요. 그리고 페이팔, 뭐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었을 때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잭도시가 만든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래라기보다는 전송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샵에 가면은 도치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게 생겼죠. 뭐. 애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 같은데 도치코인으로만 그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뭐 외국보다 사실은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실 그런 게임인데, 이 히트작이 있는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위믹스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왜냐? 이 게임에 성공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암호화폐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 옛날에는 뭐 이상한 뭐 고양이 분양하기 막 이걸 게임이라 말을 할 수 있나 막 그런 류의 게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오는 그런, 레디 플레이어 1에서 가상화폐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구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위메이드에서는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좀 전처럼 주가가 거의 7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주주들도 좋아하고 뭐 쓰는 사람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이렇게 화폐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상품도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안타깝게도 이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은, 위믹스 코인이 있는 이 게임은 국내에서는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로 이렇게 뭔가 채굴을 하는 것 자체가 하는 것을 좀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티켓몬스터와 배달의 민족, 야놀자 같은 그런 최근에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굵직한 신생 기업들이 연합한 테라라고 하는 코인이 암호화폐 시총 9에 랭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한국형 암호화폐는 뭐 한국의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는 아이콘 루프에 이제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 코인을 밀어내고, 이 코인은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본 적 없으니까요. 근데 시총 9에 랭크하는 엄청난 그런 성과를 보여줬죠. 이처럼 이제 4년 전에는 암호화폐가 현실에서는 쓰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감이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즉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반면에, 지금은 암호화폐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으며 그냥 이제 주가처럼 그런 등락폭을 이제 견디면 된다라는 게 됐고, 그리고 점점 암호화폐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계에서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30 남자들이 정계를 지금 쥐락펴락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현재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현재 정권보다는 좀 더 풀고, 규제를 풀고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키우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재 그 민주당 스탠스와 다르게 이미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 지역 화폐를 밀고
나름 성공적으로 만들었죠. 현기지 화폐를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라고 볼 수도 있죠. 본인은 가상화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 그래서 암호화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현상이다. 현상을 눈 가리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뭐 3%에서 말을 했었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자체가 암호화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출신이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됐고, 나중에 국민의힘이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1야당 대표가 암호화폐를 트레이더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보통 그냥 조금씩 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만든 프로그래머로, 역시 이과에 다운 개발자다운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해서 선거를 한 3번 정도 치를 정도 자금 모았다고 했는데, 본인 말로는 10억 이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5억 이상 10억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세 번째 후보, 지지율 3위 후보인 안철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 출신이죠. 물론 의사이기도 했지만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할 일이 저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며칠 전에 1월 12일 날 이준석 대표가 올린 건데, 정치권에서 가장 왜곡된 시각을 바라봤던 영역이 게임이다. 그리고 다음이 크립토다. 라고 했죠. 암호화폐를 크립토라고 말을 할 정도의 그런 대표입니다. 그 누가 크립토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 말도 못 쓰게 했는데 이제 크립토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로 암호화폐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면은 IOC가 일부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서 IOC가 불가능하죠. 일부 가능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대의 암호화폐 국가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해부터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개발자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나무나 코인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샤이닝 보너스를 주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거의 연봉을 기존 있는 직원들의 연봉을 20%를 올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해 분명 있을 거고, 두나무랑 코인원 같은 회사는 당연히 잘 알겠죠. 비트 같은 회사들은. 그래서 그렇게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빼놓으면은 좀 아쉬운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작년 한 해 가장 화두가 된 IT계의 용어예요. 그리고 2021년 구글 검색어, 우리나라 구글 검색어 1위가 로블록스였어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기업이죠. 지금 애들은 로블록스에서 다 모여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진짜 로블록스를 모르면 애들이 그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기업이 로블록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화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에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가상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이 그런 CF를 찍기도 하며 특정 기업의 대표 모델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늙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였던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버스를 위해서 메타로 바꿨죠. 이게 메타버스가 얼마나 앞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실 페이스북이 사실은
빵 기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메타를 하면서 사실 그 CEO 중에서는 가장 너드기에 가까운 주커버가 가장 너드기에 가까워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정말 커질 수 있다.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메타버스는 이제 좀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현재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것을 가상세계에 옮기는 게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가상에서 현실을 만드는 거. 그리고 현 세계에서 가상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증강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VR과 AR로 하는데 이걸 예전에 합쳐지는 그런 용어가 같이 합쳐서 하는 용어를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많은 온라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 VR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고 AR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고 믹스드 리얼리티가 되더라도 메타버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제 가상의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상의 자산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가 커질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타버스는 성장할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이 아직 부족한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시는 분들이고 당연히 둘은 이제 리니어하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형 관계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은 가상자산도 즉 암호화폐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메타버스가 성장한 건지만 사실 체크해도 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회사랑 똑같은 모습을 만든 어떤 가상 현실에서 온라인으로 출근해서 근처에 있는 자기 팀원들과 대화를 하고 일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현재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사이트가 로블록스죠. 로블록스는 일주일 만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낸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런 게임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놀랍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게임 개발자 출신이기도 해서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게임 개발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에 정말 놀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도구가 훌륭하면 일주일 만에 이런 거 만들어낼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현상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상화폐의 펀더멘탈, 암호화폐 펀더멘탈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속도의 문제도 이제 뭐 솔라나 같은 코인이 비자보다 몇 배는 빠른 그런 비자가 3, 4천 TPS를 가지고 있는데 6만 TPS를 가지고 있는 그런 퍼블릭 코인이 등장하기까지 했죠. 프라이빗 코인이 아니라 퍼블릭 코인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제2의 솔라나가 나올 테고 제3의 솔라나 나오면서 수많은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TPS는 만 정도는 깔고 가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ETF예요. 사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도 선물 시장에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카고 옵션이었나요? 그런데 등장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발 토큰 붐이 일어나서 그게 더 컸지만 비트코인도 그만큼 자신의 그 대장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ETF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를 들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의 문을 계속 두들겨 였는데 특히 암호화폐 전도사인 재미있는 거래소의 창립자인 윙클버스 형제들은 수십 번의 이제 ETF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떡하니 등장을 하더니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은 5 Best Cryptocurrency ETFs to Buy라고 써 있는데 이제 ETF가 가능한 5가지 가장 최상의 그런 ETF를 설명해 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선물만 되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ETF 왜 중요하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거기다가 내가 뭐 계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세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쉽지만 그냥 이제 편안하게 나는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ETF에서 그냥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돈이 상당히 많은 재력가 분들도 그렇고 업비트에는 내 계좌가 해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ETF는 그렇지가 않죠. 즉 강제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익명의 자산을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ETF가 나오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자금의 일부는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하지 않을까, ETF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와 디파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동안 아마 비트코인이 뭐 꾸준히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새로운 그런 시장을 또 개척을 했죠. 바로 NFT와 디파이입니다. 특히 이제 디파이보다는 NFT가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NFT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제가 NFT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증권사들이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지 궁금해서 NFT, 그 다음에 증권사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고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미래에셋증권, 하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금융그룹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업들이 바로 보고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아마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들을 애널리스트로 별도로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NFT가 왜 중요하냐면은 메타버스와 쉽게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상의 자산을 그 보증해 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NFT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현실에 있는 자산보다 가상에 있는 자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내 현재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의 자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블로그에 올려봤자 누가 아무나 복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NFT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증명을 쉽게 해줄 수 있고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NFT의 서비스로 인해서 내가 만든 어떤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 함부로 쓰면은 자동으로 뭐 돈을 결제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현재 최근 같은 경우는 NFT를 이용해서 대선 후보들의 말들을 토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NFT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수많은 후보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말이 계속 앞뒤가 바뀌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토큰으로 이제 정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봉인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NFT 같은 경우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면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NFT를 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죠. 특히 하이브 같은 그런 방탄소년단이 곧 있으면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서 NFT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기념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이제 4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장은 예전처럼 뭐 대형 거래소, 즉 뭐 바이낸스 해킹 당했다든지, 뭐 업비트가 해킹 당했다든지, 뭐 그런 유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거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겹쳐져서 펀더멘털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냥 금액이 내려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2018년처럼 정말 벌벌 떨 필요는 없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좀 지능적인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등락은 계속 될 것이니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행동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저점에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나마 저점 어차피 우상할 거니까
하시고 그런 변동을 좀 즐기면서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